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에서 온 원주치과의원 김용욱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저는 구강외과를 전공했고요. 현재 대한치과의식 임플란트 학회 이사, 그다음 피에르 포샤르드 아카데미 사무총장, 그리고 강원도 학술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임플란트 보철, 그다음에 BMP 수술 관련된 강의들을 좀 하는데, 결국 제가 하는 모든 강의들은 저희 치과의 미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의료 환경과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여 예방부터 관리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당신 치아의 평생 주치의가 저희 치과의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최신의 장비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최신이라고 해서 최선은 아니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클래식한 우리가 정통 방식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방식들이 더 좋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만 끊임없이 도전해 보면서 과연 더 좋은 것이 나왔는지 아닌지를 좀 이렇게 저희가 좀 실험을 한다고 할까요?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고, 당신 치아의 평생 주치, 이제 원주 시민들의 평생 주치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리도 해줘야 되고 예방 관리도 해줘야 되는데, 엔도를 했는데 리엔도를 안 하면 좋은 거죠. 이 엔도위즈가 약간 그런 저의 미션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플라젠이라는 회사에서 플라즈마 기계가 나왔을 때 저도 이제 처음 시덱스에서 보긴 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에르메스 백을 보다가 샤넬 백을 보면은 비싸지 않잖아요. 느낌이. 샤넬 백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만약에 엔도위즈를 먼저 만나고 플라젠을 만났으면 둘 다 안 샀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 저 엔도 수가 너무 형편없잖아요. 이렇게 엔도 열심히 했는데 환자들한테 받을 수 있는 거 정말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엔도위즈라는 회사나 플라젠이라는 회사에게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고주파 치료기가 보험 항목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보험 항목에 들어갔을 때 좀 더 회사 입장에서도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일 거고, 의사들 입장에서도 좀 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엔도위즈를 사용하기 전에 일반적인 루틴한 엔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타이를 사용을 했었고요. 근간 필링은 주로 MTA를 사용했습니다. 올수도 MTA라고 해서, 그러니까 MTA 실러가 아니라 MTA 자체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GP콘을 잘 못 믿었거든요. 보존과 원장님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외과 전문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과 전문의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디지털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내 손을 믿으니까. 나 수술 잘 하는데? 그런데 보존과 전문의 원장님께서 임플란트 하실 때 가이드 쓰시는 게 좋은가요? 안 쓰시는 게 좋은가요? 가이드 쓰는 게 좋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과 의사지만 가이드 100% 다 사용합니다. 왜? 보철이 잘 나와야 결국 임플란트 주위염이 예방될 수 있거든요. 임플란트를 정확한 깊이에 정확한 방향을 잘 심어야 오래 쓸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보존과 원장님들이라도 한 번쯤은 이제 이곳에 발을 들여서 이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원의 어머님이셨어요. 다른 치과에서 몇 년째 치료가 진행되고 있대요. 근데 끝이 안 난대요. 근데 한번 오시라고 해봐. 이런 상태예요. 이게 임시 충전재입니다. 떨어지면 또 가서 붙이고, 떨어지면 또 가서 붙이고. 차라리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의 치아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연 치아를 보존하고자 하는 원장님이실 수도 있고, 또는 괜히 건드려서나 무슨 이상한 소리 안 들을래 하시는 원장님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이 상태로 계속 계시니까 너무 아픈데 치과 가면 약만 발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일단은 하악에 3, 4, 5번 리엔도 시행을 했고요. 피슐러도 생겼던 것 같네요. 그리고 상악도 마찬가지로 엔도를 시행을 하고, 대구 지부도 엔도 시행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치아 부분의 근관 병소가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근관 확대 성형을 잘 해도 충전할 때 빈틈이 생기거나 뭔가 밀폐가 잘 되지 않으면, 또 항균 효과가 없다면 근관 충전이 이후에 다시 재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당시에는 반드시 올수 MTA로 충전을 했습니다. GP콘을 전혀 안 썼습니다. 엔도위즈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GP콘을 사용을 해요. 올수 MTA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충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GP콘 MTA 실러를 사용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엔도위즈를 처음 이제 신문에서 광고를 접하고 전화를 한번 했어요. 가격도 물어보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데모가 한 2주 정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초창기라서 그런지 파격적으로 저를 한 달을 데모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런가요? 한 달 데모는 안 되겠죠, 지금은. 당시에 우연하게도 하와이에 계신 제 지인분이 연락이 왔어요. 타치과에서 17번 이 부분은 이제 내진을 했는데 너무 아프고 자꾸 코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딱 들으니까 삼각동염이 생긴 건데, 일단 치과에 가셔서 다시 이제 신경치료 하시고 약 받으시고 하셔라. 아니면 뽑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하와이에 있는 치과는 믿을 수가 없다. 미국에 계신 분들도 미국 치과를 못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날라오셨어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2주만 있다 가실 수 있대요. 아기가 있어서. 근데 보니까 얘도 치료해야 되는데요. 얘도 리엔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도 피스출라가 잡혀 있어요. 할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 계신 분들이면 이거 치료 다 하고 크라운 하고 보통 그러면 3주, 4주 지나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주라는 시간밖에 없어서 좀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47번은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이제 우식이 심해서 발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27일, 29일 마무리했죠. 2번 투비시세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엔도위즈가 마침 데모가 와 있어서 사용을 했어요. 반대쪽 27번도 27일, 28일 사진 찍어 가네요. 그죠? 쭉 보고 29일에 이제 여기 포스트 있는 부분은 병소가 없어서 건드리지 않았고요. 메지알 쪽에 있는 메조 보칼, 그다음 디스토 보칼 쪽에 근관만 리엔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에 마무리하고 1월 5일에 크라운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17번은 대합치 47번을 발치했기 때문에 당장 크라운을 해봤자 나중에 정출되면 또 컨택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나중에 임플란트 하실 때 크라운 하자고 말씀드리고 진행은 하지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35번이죠. 35번은 엔도하고 타입 2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보철까지 진행을 좀 빠른 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2월 26일에 엔도하기 전에 17번으로 인해서 상악동 점막이 많이 부어 있었잖아요. 여기도 많이 부어 있고. 근데 충전 끝나고 CT 찍었는데 그 사이 확 점막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제가 CT를 못 찍어봐서 없어요. 아직 한국을 안 들어오셔가지고 아직까지 예후 사진은 없습니다만 이때 환자분이 느끼신 건 뭐냐면 첫날 발수하고 바로 증상이 너무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이런 환자분들 생각보다 오래 가거든요. 특히 상악동 염증이나 이런 만성 염증들이 있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기에 염증이 좋아지는 걸 보고 많이 놀랐고 그 이후로 이제 엔도위즈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약간 간증의 시간 같네요. 그죠? 네. 저는 성당을 다녀서 간증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어쨌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엔도위즈 사용 후 달라진 점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생각보다 부분간 충전이 잘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죠. 저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자, 보세요. 15번. 그냥 여기까지만 했잖아요. 근데 충전하고 나니까, 이렇게 부분간 충전이 예쁘게 됐어요. 아, 기분 좋다. 저는 이제 엔도위즈를 사용할 때 저는 지금은 NaOC를 전혀 소킹하지 않거든요. 과거에는 많이 했었는데. 근데 과거 NaOC를 충분히 소킹했는데도 저렇게 부분간이 충전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신기하게 엔도위즈를 사용하고 셀라인만 사용해도 부분간 충전이 꽤나 잘 되더라. 모든 케이스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안 되는 케이스는 부분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뭔가 좀 두세 개씩 더 있는 것 같아요. 부분간이. 그죠?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이 케이스가 재밌는데 80대 어르신이세요. 굉장한 딥바이트로 그동안 지내오셨고 마모가 많이 되셨죠. 어느 순간 이 마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퇴축이 일어났던 치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치수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니 두 개를 했는데 여기는 엔도위즈를 사용하기 전에 한 거고요. 여기는 엔도위즈를 사용하고 나서 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충전을 하신 건데 제가 이 실러를 너무 많이 밀어넣는 것 같기는 해요. 아직 제가 이거 조정을 잘 못해요. 그 실러를 많이 사용 안 해봤어가지고. 근데 충전하고 나니까 여기가 보이드가 생겼나 싶어가지고 방향을 바꿔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투캐널이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자 보세요. 제가 파일링을 어떻게 했는지. 자, 요거는 엔도위즈 사용하기 전에 충전. 여기까지 그래도 잘 찾아가지고 MTA도 충전을 한 거고요. 여기는 그냥 저기 파일 하나 넣고 엔도위즈 사용하고 충전을 했는데 근데 중간에 환자분이 증상이 계속 좀 남아있긴 했어요. 왜 안 없어지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 증상 자체가 좀 오래 가시긴 해서 오실 때마다 C모드 정도로 계속 근관장 넣고 해드렸습니다. 정말 좀 필요하다 싶을 때 마취하고 A모드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링구알 캐널이 있었던 걸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거기까지 이렇게 실러가 들어갔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걸 저희 최근에 이제 보존과 원장님이 저희 치과에 오셨는데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기도 이런 거 처음 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캐널을 파일링하지 않아도 실러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구나. 물론 모든 케이스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기보다는 좀 그런 일이 잘 없겠죠. 그 다음에 제가 파일링한 곳에서도 갈라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부분간이.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엔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심한 의식으로 인해서 이제 엔도를 하셨고요. 역시나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관장까지 처음에 10mm, 15mm까지 금관장 측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15mm 넣은 상태에서 A 모드로 3번 내지 4번을 하고 그다음 세척을 하고 그다음 파일로 확대를 한 다음에 최종 MAF로 한 번 더 저는 C 모드가 아니라 A 모드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마취한 당일에 거기까지 진행을 했으면은 그냥 최종 파일에서도 A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환자가 왔을 때 뭐 아파한다거나 그런 거는 크게 없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엔도이즈 사용하기 전에는 발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환자가 왔을 때 아팠어요, 불편해요라는 그런 컴플레인이 많았다고 하면 엔도이즈 사용하고 나서는 그런 컴플레인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고 나서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훨씬 더 많아진 걸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리엔도 할 때 쓰는 건데요. 했던 케이스인데요. 이건 제가 치과에서 직원한테 찍어보라고 했어요. 리엔도 잘 되나.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20번 파일을 금관장까지 넣은 게 아니고요. 안 들어가죠. 어느 정도 들어가는 곳까지만 넣고 한번 A 모드를 한 3번 내지 4번 조사한 다음에 다시 파일링을 20번에서 25번까지 나이타이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번 가지고만 열을 줘가지고 땡겨보면 안 나오더라고요. 최소 25번 정도는 넣어줘서 열을 줘야지, 특히 H 파일로 저는 합니다. H 파일로 이렇게 열을 줘서 땡겨야지만 이 근관에 있는 지피콘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리엔도 할 때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첫날 리엔도 할 때 지피콘이 너무 딱딱하게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선택하실 수 있는 게 그냥 지피 솔벤트 넣고 보냈다가 다음 날이나 뭐 이렇게 오셔서 다시 접근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첫날 나는 어떻게든 좀 해보고 싶어라고 하시면은 입구에 그냥 살짝 파일을 꽂아 놓으시고요. 일단 A 모드를 3번 내지 4번 적용하세요. 그리고 다시 밀고 들어가세요. 적용 또 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한번 쏙 나오는 거 보셨죠? 한 번에 조심하셔야 될 게, 계속 밀어 넣다 보면요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실러든 지피콘이든 밀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관장까지 내가 접근하기 위해서 파일링을 계속 무리하게 열을 주면서 하시면 저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관장에서 한 2mm, 3mm까지만 접근을 하셔서 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이 환자분은 잘 아물고 있으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밀려 들어갔던 게 실러였는지 없어졌더라고요. 아니면 제 눈에 안 보이는 건지. 그 다음에 C형 근관 치료. 요즘에 워낙 힘드니까 이걸 또 보호만 해줬잖아요, 국가에서. 근데 그래도 힘들죠. 저 잘 충전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C형 근관도 C형 근관인데 이 환자분이 굉장히 아파서 오셨어요. 그래서 리엔도를 하는 날 퍼스가 많이 나오고 피고름처럼 많이 나왔는데 다행히 이제 접근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면 제가 너무 밀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이런 실수는 없어야 되니까 리엔도 하실 때 너무 끝까지 막 밀어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행히 환자분이 큰 증상 없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지금 지켜보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지금 보시면 8월 1일, 8월 7일 이렇게 마무리했던 사진이고, 열었을 때 이제 이렇게 피고를 막 올라오는데, 처음에 엔도 할 때 피가 많이 나오면 워킹맥스 재기 힘들잖아요. 루트 GX로. 그래서 오버사인 나가지고. 근데 엔도 위즈가 있으면 한번 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관에다가 15번이 들어가면 15번, 아니면 20번이든 25번이든 조금 꽉 끼게 들어가는 것들을 넣으시고 A 모드를 몇 번 조사하세요. 그러면 출혈이 바로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워킹맥스를 재시면 훨씬 더 편하게 엔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C형인 경우에 실러 짤 때 한번 보세요. 저기 매지알 쪽에 짜는데 디스탈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실러가. 그러면서 저 이스무스 쪽으로도 이렇게 퍼져서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좀 발수가 예전에 많이 들였던 노력에 비해서 적은 노력으로도 잘 발수를 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엔도위즈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지금은 안 계신 페이 원장님께서 엔도를 하시는 날 첫날 발수하는 과정에서 나이타이가 부러졌습니다. 보시면 근관장 끝까지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여기에 H 파일이나 K 파일, SS 파일들 넣고 A 모드를 여러 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했는데 아쉽게도 환자분이 증상이 생겨서 에피코엑토미를 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나이타이 파일을 사용하시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망곡이 있는 곳에는 K 파일, H 파일을 넣기가 힘들다 보니까 나이타이 파일을 넣고 A 모드 조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약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확실하게 발수를 원하신다면 SS 파일을 쓰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제가 이렇게 부러졌는데 SS 파일이 부러졌던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도가 잘 돼서 발수가 이루어졌구나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술 세미나나 이러면 사실 논문을 좀 근거를 찾아가지고 제가 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찾아본 게 토미나가라는 선생님, 이렇게 민경삼 원장님 강의에서도 나왔을 건데 이분이 뭐 해요.
이런 걸 한대요. 그래서 막 자기가 개발했다고 해서 이렇게 막 세계적으로 막 협회도 만드시고 하셨던데, 이 논문에 보면 금강부 유기물을 닿지 않아도 소작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의 별로 전압에 비해서 그다음 세척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봤고요. 보니까 이제 이런 실험들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전압이 높을수록 적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그다음에 셀라인보다는 NaOCl이 훨씬 더 유기물이 잘 제거가 되더라. 이게 이 논문의 결과고요. 근데 이때 NaOC 10%를 썼어요. 엄청 강한 걸 썼죠. 이거는 고주파 출력기를 안 써도 됐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정도 농도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47도씨 이상에서는 뼈 괴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상 적용 시 주의 필요. 47도. 자, 그러면 A 모드, B 모드, C 모드, D 모드 가장 많이 쓰잖아요. 저희가 엔도위즈에서. 모드별로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적용하셔야 되는데, 근관을 넘어갔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A 모드는 사용 안 하시는 게 맞고요. C 모드나 D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어찌됐든 NaOCl을 47도 이상에서만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선뜻 NaOCl에다가 이 고주파 출력기를 적용해보는 그런 모험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520kHz, 엔도위즈랑 비슷한 헤르츠를 가지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 했다. 근데 이 원리는 다르다고 제가 회사 측으로부터 연락은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비슷한 그런 컨셉의 그룹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이 엔테로코쿠스에 대한 바이오필름이 과연 어떻게 줄어드는가를 봤는데, 역시나 NaOCl을 1.5%쓴 거랑 0.25% NaOCl을 쓴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훨씬 더 농도가 높은 게 더 잘 줄어들더라. 근데 요거죠. 고주파 출력기를 쓰니까 더 줄어들었다. 근데 논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라고 합니다만 더 줄어든 건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셀라인 고주파 출력기 쓴 것보다는 NaOC를 쓴 게 훨씬 더 많이 줄어들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누가 NaOC를 쓰신다고 했는데, NaOC를 쓰신다고 하면은 47도 가까이 넘어가지 않는 D 모드로. 근데 우리가 거기에 NaOC를 이제 어느 정도는 뭐라고 할까요? 그 액체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되겠죠. 밖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파일을 너무 금관장 끝까지 밀어넣은 상태에서 쓰시는 거는 권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엔도위즈는 지속적으로 주는 보비 같은 그런 장비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판을 밟고 있어도 얘가 알아서 끊어주기 때문에 열 손상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발거치인데요. 6번입니다. 6번을 절반 정도 잘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치수가 남을 정도로만. 메지알 루트, 디스탈 루트인데, 디스탈 루트가 아무래도 조금 크니까 접근하기가 좋아서 디스탈 루트에다가 15번 파일을 워킹 랭스 정도로 넣고 A 모드를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에피컬 쪽에 뭐가 기포가 막 생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A 모드를 워킹 랭스까지 넣고 사용하시면 저렇게 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안 되고, 근관장 밖으로 나가서 A 모드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에피컬 리전이 커서 뭔가 얘를 소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나면 저렇게 근관 가끔씩 원장님 쓰시면 저런 거 느껴지실 거예요. 고무같이 치수가 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조직이 아니라 뭔가 그 예전에 펄프 픽션 뭐죠 그거? FC 썼을 때 나중에 이렇게 쏙 나오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나오고요. 이제 45번 파일로 확대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적용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45번의 파일을 넣고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기 하얀 게 있던 게 싹 없어졌죠, 그죠? 네, 이제 잔사 같은 게 이제 씻겨 나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여기 안 한 곳과 한 곳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심심해서 한번 해본 거니까 무의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셀라인입니다. 아직은 셀라인에 이제 나이타이 파일 넣고 했을 때 뭔가 약하더라고요, 확실히. 그걸 제 눈으로 이제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NaOC 적용한 거예요. 보세요. 기포가 이렇게 납니다. 무섭죠? 냄새 엄청 나더라고요. SS 파일로 하면 더 심하게 나고요. 지금 저희 치과에서 쓰고 있는 이 NaOCl은 5% 락스 그 의료용 락스 사가지고 희석한 거예요. 한 1.2%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희석을 해서 사용한다면 안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한 0.5%, 7%. 근데 굳이 제가 지금까지 한 경험으로는 NaOC를 꼭 사용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셀라인만으로 충분히 해보시고 그래도 잘 안 나오는 것 같다면은 NaOC를 한번 적은 농도로 C 모드나 D 모드로 워킹 랭스에서 한 2, 3mm 뺀 상태에서 해보시는 건 좋은데 이때 이제 부근감까지 조금 더 내가 그 발수를 하기 원한다면 그 2, 3mm 뺐을 때
그 근처에 맞춰진 MAF보다는 한 단계 큰 거나 두 단계 큰 걸 써서 워킹 랭스보다 2, 3mm 뺀 곳에 좀 꽉 끼는 걸로 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랑니 발치했을 때 미완성 치근단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파일이 밖으로 나와 있죠. 일부러 제가 빼놓은 건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직접 대면은 불꽃이 일죠. 셀라인 같은 우리 몸에 있는 저항값이 없기 때문에 열이 확 발생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저렇게 파일에 물에 잠겨 있는 파일에 대거나 하면은 그 불꽃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쓴 거에서 막 불꽃이 발생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요 미완성 치근단에 대해서 민경상 교수님이나 다른 여러 보존과 전문의들 또는 대학교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이제 저희 치과에 인도네시아에서 오셔가지고 참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가셨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엔도이즈라는 장비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시길 바라고, 네,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